자, 우리가 그 1년에 한 3번 정도 세미나를 갔는데, 첫 번째 세미나는 방학 정도에,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이나 재수하기 전에 새학기 전에 한번 가져요.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지금 이번에 이제 두 번째는 6월 모의평가가 뭐 한 며칠 전에 있었죠. 6월 모의평가가 얼마 전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그간에 여러분들이 한 3개월, 4개월 이렇게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좀 설정해야 될 거냐, 아예 포기를 할 건지 아니면 또 어떤 형태로 바꿔서 공부할 거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도 지금 보면 전국적으로 세미나가 많아요. 보니까 뭐 이렇게 각 그 회사마다 다 세미나들이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 폴 세미나는 그렇게 이렇게 상당히 아주 희망적인 것보다는, 희망적이니까 또 다시 막 상품들도 구매하죠. 더 추가로 책도 사고. 근데 희망적인 것보다는 명확하게 좀 그 현실을 여러분 자신에게 맞는 그런 상황을 잘 인식을 할 수 있는 한번 중간 점검의 그 계기를 갖기 위해서 오늘 세미나를 갖는 겁니다. 지금 제가 헤어스타일이 평상시하고 좀 달리 상당히 좀 꾸며져 있는데 지금 뭐 며칠 있다가 저녁에 그 방영될 그 EBS 그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EBS만으로 수능 만점이 가능하다 그런 프로 지금 오전에 지금 녹화를 하고 온 거거든요. 그냥 가능한 분장을 좀 해주지 말고 머리도 좀 만지지 말라고 있는 대로 그렇게 다는데 굳이 고집을 피워서 머리를 지금 손질했는데 머리 감고 올 시간이어서 바로 들어왔어요. 지금 이번에 그 모의평가 시험을 보고 아마 채점들도 해봐서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실망을 많이 했을 거예요. 굉장히 미련도 많을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에 그 시험을 보고 포기할 마음이 생긴 학생들도 있고 굉장히 아마 미련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오늘은 여러분께 지금 오늘 성적하고 그 수능이 그다지 상관관계가 없다는 걸 지금 얘기를 해주려고 그래요. 아침에 지금 그 녹화하면서 제가 하나 어떤 수험생 그 수강 후기를 잠깐 한번 읽어줬는데 여러분은 상당히 귀감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뭐 실명은 내 기억이 안 나는데 26살이고 이번에 뭐 재수는 아니겠지만 26살인데 이제 수능 준비를 금년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느 정도 그 실력인지 다 짐작이 될 거고, 본인이 물론 상당히 겸손하게 얘기해서 자기는 고등학교 때도 맨날 7, 8등급 맞고 시험 안 보고 포기하고 이렇게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번에 3문제에 틀렸다는 거거든요. 근데 책을 여러 권 공부한 게 아니라 그 수능 특강인가 하는 책 한 권을 공부했다 이런 얘기예요. 한 권을 2번 정도 이상을 완강하고 다시 3번째 강의를 들어간다. 이제 그게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많은 것들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 대부분 학생들은 지금 공부할 때 교재가 제 생각에는 한 2-3가지 정도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욕심들이 많다 보니까 2학년 때 샀던 교재도 아까워서 못 버리고, 또 3학년 들어와서 또 낚여서 인강 신청한 거, 그 인강 교재도 있고, 또 요약집도 있고, 어디 또 돌아다니다 보니까 자료 주면 그 자료집도 놔두고, 또 교과서도 보고, EBS에서 나온다니까 EBS 책도 있는 대로 다 사고, 또 하다 보니까 어떤 책이 여기에서 뭐 깜짝 놀라게 다 나온다 이렇게 하니까 또 책을 구매를 해요. 또 이제 잘 안 되니까 또 인강이나 현장 강의 하다 보면 교재들이 있죠? 이 교재 또 사. 그래서 집에 가보면, 교재들만 가지고는 충분히 만점을 맞을 정도의 교재 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고쳐야 될 첫 번째 문제점이에요. 아까 그 학생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학생 같은 경우가 한 3개월 동안 책 하나를 가지고 완강을 한 게 문제가 아니라 2번, 3번째 반복이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어떤 기능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훨씬 우수해요. 왜냐하면 나이가 26이면 이해력은 좋지만 금방금방 잊어먹어. 여러분은 금방금방 잊어먹는다 그러죠. 공부하고 나니까 잊어먹는다, 공부하고 잊어먹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26살이면 이해도는 굉장히 높아지지만 사실 너무 빨리 잊어먹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더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찍은 게 포함됐겠지만 이번에 모의고사가 3개 정도 틀렸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한테 어떤 좋은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수학 같은 경우 성적이 잘 나오려면 그만큼 반복학습이 필요하고,
기본적인 개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사항은 사실 수학이 아니라 지금 성적이 안 나오잖아요. 또 기간이 얼마 남았죠. 근데 이 기간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기 앉아있는 학생 중에서 절반 정도는 남은 기간이 100몇십 일이더라도 그냥 다 날아가요. 그러니까 상당히 재수가 없는 거죠. 현재 상태에서 조금도 발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다 잊어먹게 돼. 그래서 제가 맨날 강조하고 우리가 그래도 뭔가 오늘 세미나라도 모여서 자기한테 필요한 얘기를 좀 듣겠다는 것은 전국 학생 중에서 50% 정도는 이게 그 사람의 실력인데 나중에 수능에 가서 시험을 보면 성적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상당히 억울한 경우지. 원래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런 거죠. 실력은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돼도 성적은 이렇게 부풀려서 나와야 돼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 수능 성적을 얘기합니다. 모의고사가 아니라. 이렇게 나온 게 가장 이게 경제적으로 이상적이야. 그 이유가 왜 이게 가능한가 하면은 어떤 단원이든지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성적이 잘 나오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궁금할 텐데 수학을 전체를 다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실패 원인이에요.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해 나올 30문제, 그해 수능에 출제될 30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잘 알고 있으면 돼. 혹시 다른 문제가 나왔으면 만점을 못 맞았을 텐데 운 좋게 그해 본인이 자기가 준비한 거 범위 내에서 부드럽게 다 나와주게 되면은 100점인데 100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수학을 완벽하게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아니거든요. 그 시험에서 100점을 맞았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강의도 지금 듣고 뭐 인강이라든가 현장 강의 이런 걸 듣는데 그런 강의들의 특색은 어떤 뭔가를 알려주는 강의는 고등학교 1학년 정도는 가능해요. 하지만 고3 같은 경우 고3이나 물론 재수생 마찬가지로 특히 남아있는 이제 기간이 몇 년이 남은 게 아니라 몇 달이 남았잖아요. 그럼 우선 첫 번째 인식할 게 이 몇 달이 아니라 2년 3년 주어져도 여러분이 100% 완벽하게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많이 하려고 그래. 많이 하면 할수록 성적이 높아진다는 착각이죠. 그러다 보니까 막 문제집도 이거 풀고 나면 또 저것도 풀고 그것도 풀고 뭐 이거 해야 된다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공부가 산만해요. 그래서 공부는 굉장히 많이 했는데 또 책도 보면 시커하고 나니 성적이 보면은 지금 이런 형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가 뭔가 하면 집중력 없이 무작정 많이 한 경우죠.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이 지금 추구를 해야 될 사항은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강의를 듣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를 다 밀도 없이 쭉 나열하고 또 어떤 강의는 재밌기도 하죠. 재밌는데 만약에 점수에 도움이 안 된다면 그거는 그렇게 특별하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문제의 뜻이 수학에서 중요한 문제다 그러면 금년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중요하냐? 수학적 가치가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금년 수능에 출제가 될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30문제잖아요. 그 30문제를 공부하기 위해서 한 6,000문제, 9,000문제 공부하는 모범생도 있어요. 그 학생들은 원래 그런 모범적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게 괴로운 게 아니야. 너무나 즐겁죠. 우리 이제 여러분들은 뭐 대부분 이해를 못하겠지만 졸다가도 수학책 들이내면 눈이 반짝거리고 밥은 나중에 먹겠다고 공부를 할 거라고. 그러나 이 대부분 학생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머리가 너무 좋아. 머리가 좋다 보니까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가능하면 좀 이렇게 머리를 써서 공부하고 싶어요. 그건 물론 중요한 얘기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계획을 짜는 시간이 많고 욕심이 많아요.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모의평가 끝나고 마음 잡고 새로 시작하지 않도록 하세요. 어떤 사람 또 새로 시작한다고. 또 새로 시작하면 9월달에 또 새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간에 지금까지 공부해온 게 성적이 이번에 안 나온 학생들 있잖아요. 성적이 안 나온 학생도 분명히 공부는 했어요. 다만 그게 상품화가 안 됐을 뿐이야. 적용이 안 된 거죠. 그 공부했던 거를 무시하고 다시 또 뭔가 새로운 거를 자꾸 추가하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이제 대충 한번 이렇게 봤더니 이번에 모의 수능 같은 경우 요게 지금 이제 애니스터디에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는 보완을 유지해야 돼요. 출제 경향 이런 거에 대해서 보도되는 정도에서만 얘기를 할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 앞으로 수업을 통해서는 그런 점을 감안을 해요. 제 생각에는 그러거든요. 수능까지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도 한 300문제 정도만 준비하면 수준별로 조금씩 다르겠지만
300문제 정도만 준비를 하고 그걸 차라리 그 문제를 통해서 공식을 다시 한번 외우고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개념을 이해하게 된다면은 여러분이 수능 끝나고 굉장히 미련을 갖게 되는 그런 성적이 나오게 돼요. 그 미련을 갖는 게 무슨 얘기냐? 성적은 잘 나왔어. 근데 미련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틀린 문제들을 보니까 자기가 틀린 문제가 아니거든, 이게. 한 3문제만 더 맞았어도 이게 10점 넘어서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1등급 맞을 수 있는데도 성적표에서는 3등급에서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이게. 그래서 이 성적에 대해서 성적을 좀 올리는 방법 여러 가지 궁금할 텐데 사실 그건 제가 전문이에요. 성적은 어떻게 잘 따느냐. 이렇게 전문인데, 물론 바보처럼 꾸준히 공부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거 못 말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 이외에 다른 데 신경 쓰고 있을 때 묵묵히 공부한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해온 학생들이 있어. 그 학생들은 뭐 문제가 어떻게 나오든 관계없이 일정한 수준의 성적을 맞아요. 이번에도 만점들이 나오는 학생들이 꽤 많아요. 많을 거라고 봐. 그러나 이번 만점보다는 수능에서 만점이나 만점 가까이 맞아야 될 텐데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전부 그 뿌리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뭔가를 지금 계속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고민이거든요. 수능을 며칠 남겨놓고도 계속 남은 기간을 어떻게 공부할 건가 고민만 하다가 공부를 안 해. 아까 그게 제가 좋게 표현해서 머리가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6월 이후에 어떻게 준비를 해서 수능의 성적을 높일 거냐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어떤 학생이 나이가 26인데도 불구하고 26이 원래 나이가 많은 건 아닌데 여러분에 비해서는 좀 그런 나이가 많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책 하나를 갖다가 뭐 기초 실력도 없는 상태에서 그래도 한 2번을 반복을 해서 3개 틀렸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같으면 수능에서 분명히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의 웬만한 한 3명 빼놓고 이렇게 전혀 수학을 지금까지 중학교 때부터 해본 적이 없다. 이런 학생 한 3명 정도를 빼놓고 나머지는 현재로서 자격은 다 1등급이 가능해요. 그게 작년까지는 모르겠는데 금년부터는 그런 길이 굉장히 열려 있어요, 지금. 상황이. EBS에서 연계도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이번에 연계되는 문제들도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연계된 느낌이 안 나요. 몇 개 외에는. 그러나 수능에 가서는 확실하게 연계된 듯한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많이 보일 거예요. 이제 그런 문제는 시간을 잡아먹으면 안 돼요. 그 문제를 보고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문제들은 보고 바로 빠르게 처리해야 되고 나머지 문제들도 다 잡아나가야 될 텐데 사실 수학이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 문제가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아.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성적이 30점 나온 학생도 좋아요. 3점이 나쁘다는 게 아니지. 이번에 30점이면 몇 등급 정도 되나요? 대략 5등급이죠. 이번에 5등급 커트라인이 30점 예상되고 있어요. 그럼 30점 맞으면은 문제 한 30문제 중에서 한 10문제 맞은 건데 그거를 다 풀어서 맞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적이 낮을수록 찍어서 맞는 게 많은 거죠. 성적이 낮을수록 찍어서 맞는 게 많다고, 분거보다. 그럼 결국은 5등급이라는 거 중간 기준이 첫 페이지 문제 풀면 15점쯤 돼. 12점쯤 되고 하여튼 뒤에 주관식 계산 2문제 쉬우니까 그 정도만 풀어도 5등급은 넘어요. 나머지 한 줄 그으면. 그런데 지금 여러분 성적이 어느 정도 제 생각에 한 2등급, 1등급까지 올라가려면 현재 한 30점을 가지고도 충분하다는 얘기죠. 왜냐면 그간에 공부들을 많이 해왔어요. 다만 그게 성적하고 연결될 만한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이 준비가 여러분들이 너무 게을러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성적 올리는 것을 근본적으로 하나씩 처방을 제가 시간 지금 허락하는 범위에서 얘기할 테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성적을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수학뿐만 아니라 언어 외국어가 다 마찬가지인데 뭔가 기적 같은 좀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등급을 확 올리는 방법은 첫째는 오늘부터 내가 맨날 강조하지만 성격을 고쳐야 돼요. 여러분이 성적이 잘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격이 나빠요. 이 중에 절반 정도는 그 성격이 아주 나빠요. 그 성격을 고치는 게 굉장히 어렵죠. 어렵지만은 성격 고치는 것을 병행해야 돼요. 공부할 때.
그 성격이 그 두 가지 그 나쁜 성격들이 있어요. 하나는 급한 성격이에요. 조급하다는 거죠. 급해. 근데 급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소심해요. 심장이 별로 좀 좋지가 않은 편이야. 그래서 굉장히 마음은 급한데, 그러면 급하면 급한 대로 하면 돼요. 사실 수학도 날림으로 풀면 돼. 어느 정도 뭐 굳이 그 풀이 과정을 요하는 게 아니죠. 이 학생이 맞았으면 왜 맞았나 물어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정상적인 풀이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풀이에 의해서 끄적끄적 해가지고도 일단 맞아. 왜 맞니? 그러면 얘기는 못하지만 일단 맞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또 채점에서도 맞고. 응? 그럼 그렇게 날림으로 가면 좋은데, 소심하고 마음은 급한데 너무 꼼꼼해요. 지금 첫 번째 고쳐야 될 거, 본인 여기 해당되는 사람이 아마 반은 될 거라고 봐. 꼼꼼하다는 게 뭐냐? 뭐 공부할 때요, 대충 지나가지를 못해. 남아있는 시간은 몇 달 안 남았다면서? 사실 어떤 의미에서 몇 달이나 남아있는데, 몇 달이나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급한 성격에 몇 달 안 남았다고 얘기하면서 하는 작업을 보면, 작업이라는 게 공부를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마치 수능이 몇 년 남은 사람처럼 해요. 완벽하게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진도가 안 나가니까 계획이 계속 꺾이죠. 여기 절반 정도 해당이 될 거예요. 그 학생은 중간에 문제가 모르는 게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은 모르는 문제에서 가지를 못하고 그날 밤을 새거나 그거를 또 어디서 교육을 잘못 받다 보니까 자책을 해요. 문제가 좀 거지 같은 문제가 있으면, 아니 무슨 이런 거지 같은 문제가 있어, 그렇게 문제한테 물어봐요. 너 수능에 이번 나올 가능성이 있어? 그랬더니 걔가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러면 얘 안 나와요. 이거를 맞고 모르고가 실력에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성적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럼 그걸 지나가야 돼요. 지나가는데 그걸 못 풀므로 해서 자기 비하에 들어가요. 아, 얘들은 이거 다 알 텐데 나는 이거 몰라가지고 이거 어떡하면 좋냐, 뭐 이거 한 문제 가지고 벌써 이렇게 시간이 걸리구나. 그렇게 소심하고 꼼꼼한 성격들을 가진 학생들이 있으면 오늘부터 좀 그 성격 조정에 들어가야 돼요. 무슨 얘기 있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선생님 우리 반에 그 계속 줄곧 1등한 애는 보면 성격 되게 안 좋던데 걔는 왜 그럼 성적이 잘 나옵니까? 이럴 수 있는데, 걔 남의 성격 비교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걔는 성격은 안 좋았겠지만 성격을 극복할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쉬지 않고 공부해왔으니까. 쉬지 않고 공부했으면 성격하고 점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같은 경우는 하는 둥 마는 둥 계속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기간에는 너무 꼼꼼하게 모르면 막 거기에 집착하고 이러지 말고 일단은 전략을 바꿔보자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공부할 게 이렇게 전체가 크다 이렇게 생각하면 벅차요. 안 한 게 너무 많거든요. 목표가 크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뭐 어떤 단어는 본 적도 없어. 그 다음에 자기 머릿속에는 어느 부분들이 약한지도 알고 있는데 그 어느 하나를 지금 몇 달 동안 해결도 안 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새로운 책들이 나와요. 또 모의평가 끝나고 나면 뭐 이게 나오니 저게 나오니 해서 뭐 별 얘기들이 다 나올 텐데,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게 계속되기 때문에 굉장히 압박이 돼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략을 바꿔보자. 전체에서 어느 거를 갖다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쌓아가는 겁니다. 안에서 쌓아간다는 건 뭔가 하면 이 전체 수학 전체 양에서 내가 어느 정도를 했으니까 나머지를 채워야 되겠다 생각하면 그건 어차피 안 된다니까요. 그럼 불가능합니다. 그거보다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첫 페이지만 풀어도 문제가 첫 페이지만 해도 뭐 점수가 꽤 나와. 12점인가 얼마나 하여튼 그랬던 것 같은데 대충 계산해보니까. 그러면 첫 페이지만 풀어도 12점이에요.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지금 왜 여러분한테 지금 아까 좀 희망적인 얘기를 했느냐, 최소한 15문제는 여러분이 평상시 공부하던 같이 폴수학에서라든가 이렇게 공부하는 문제가 최소한 15개는 그대로 나올 거예요. 나는 깜짝 놀라지나 마세요. 그러나 금년에는 운 좋게도 한 5문제가 더 추가돼요. 무슨 얘기겠어요? 한 5문제 정도가 더 추가돼. 20문제는 거의 거저먹기예요. 거기에서 틀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20문제 정도라면 이렇게 큰 양이 아니에요. 진짜 조그맣게 돼 있는 거야. 이거라도 우선은 한다. 처음부터 30개를 다 맞게 아니라 20개 정도, 이거는 내가 실수하지 않겠다. 그럼 다른 건 몰라도. 그래서 그거를 반복 학습을 해달라는 거예요.
한 번 공부하고 끝난 다음에 옛날에 봤는데 모르겠다 이러지 말고 그걸 계속 반복 학습을 하고 시험 일보 직전에 가서 잊어먹는 거에 대한 대비책은 금년엔 보다 효율적으로 준비가 돼 있어요. 옛날까지는 프린트 한 장만 주고 끝났던 게 지금은 그래도 한 100페이지짜리로 이게 볼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다. 그래서 누구든지 20개는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그 20개를 누구나 맞게 하기 위해서 문제가 1000개 준비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극히 소수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 그러면 20개만 맞아갖고 어떡합니까? 저는 수도권으로 뭐 교통비도 부족하니까 수도권으로 대학을 가야 되는데 이렇게 이거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그 20개 정도를 갖다가 맞는데 실제로 필요한 그 공부량이 아까 적다 그랬잖아요. 그걸로 끝나라는 게 아니죠. 그 중심은 갖고 기본적인 틀이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나서 거기에 플러스 알파는 여러분들이 꾸준히 하나씩 시간 되는 대로 이렇게 잡아나간다. 그러면 수학을 다 못 맞추고 시험 볼 수도 있겠네요. 그건 여러분 걱정사항이 아니에요. 제가 알아서 다 잘 조절을 할 테니까. 그래서 요령이 필요한데 그 요령은 어차피 남아있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여러분도 그런 각오가 단단하겠지만은 뭔가 좀 출제 경향에 부합되는 최소한의 문제를 반복 연습할 그런 기회들이 필요하다. 그 중심을 잡은 상태에서 나올 확률이 이제 한 50%나 30% 이런 문제들로 점차 범위를 확대해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즉 우선순위를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겠죠? 근데 저는 이제 그건 걱정이 없다는 얘기야. 그건 제가 진짜 금년에는 정말 자신 있어요. 많은 문제에 어떤 적중이 될 걸로 자신 있다고. 폴수학 적중이 어제도 그 EBS에서 어떤 뭐 PD가 물어보는데 이번 모의평가 폴수학은 적중률이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그냥 많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말았는데 실제로 굉장히 높아요. 실제로 굉장히 높습니다. 작년 같으면 우리가 3015 플러스라는 강의가 있었는데 그거 문제 몇 개 안 되는데 그것만 공부하고도 단타작 이상한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금년에는 좀 더 쉬워졌어요. 왜냐하면 작년보다 제가 좀 더 열심히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작년이나 금년이나 뭐 똑같긴 마찬가지인데 금년에는 EBS에서 수능은 70%를 연기한다 하잖아요. 근데 연기하는 공식이나 지침이 있어요. 피상적인 게 아니라. 그걸 다행히 이제 저는 지금 현재 EBS에서 금년에 들어가서 강의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그 연기하고 관련되어 있는 교재들을 제가 지금 많이 담당을 하고 있어서 그런 정보들이나 실제로 출제에 도움될 만한 얘기들은 간접적으로 많이 듣고 있어요. 물론 안 들어도 적중시킬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보다 좀 더 확실하게 근접이 가능하다는 얘기. 그러니까 얼마나 편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범위들을 앞으로 많이 줄여서 공부할 거예요. 그 사이 여러분들은 공부할 때 오늘부터 첫 번째 성격을 죽여야 성적이 높아진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여러분들 괜히 기분 나쁘겠지만 저도 성격이 그렇게 좋은 성격은 아니에요. 저도 성격이 사실 좀 까칠하고 그런데 여러분 중에서 절반은 소심하고 조급한 성격을 먼저 고쳐주세요. 제발 울지 마세요. 뭐 언제 올라와요? 뭐 이게 뭐 다 때문에 있는 거나 잘하라. 있는 거나. 그 조급한 성격은 위에 오랜 조상들의 탓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그거를 잘못 물려주셨어요. 그 조급한 성격. 전국이 충청도 지역을 제외하고는 되게 다 조급해요. 전통적으로. 평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얘기하는데 다 조급해요. 경상도 쪽도 가보면 엄청 급합니다. 근데 이게 조상들이 물려준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왜 조급한 마음이 생겼을까? 우리나라가 옛날에 선진국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물론 선진국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옛날에 아주 여유가 있었으면요, 사는데 왜 조급하겠어요? 정말 누구됐겠죠. 근데 옛날에 어땠어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전쟁도 난 나라잖아요. 배급을 해주더라도 동작이 뜨면 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빨리 가서 줄 서야 돼요. 무시하겠죠? 자원이 제한적이야. 그 다음에 옛날에 우리나라에 또 뭐가 있었어요? 전쟁들이. 전에 옛날에 국사책에 보니까 우리나라 5000년 역사에 외침 받은 횟수가 몇천 번이라고 나와서 깜짝 놀랐는데, 그럼 옛날에 그만큼 외침을 많이 받았겠죠. 물론 외침 받은 원인은 여러 가지가 우리한테 잘못이 있겠지만, 우리가 싸움을 잘하고 있으면 그 개들이 붙겠어요? 만만하니까 들어온 거죠. 근데 그거 고치지 않고 계속 했기 때문에, 지금 성격 고치라는 거와 관련되어 있어요. 고치지 않고 계속해서 만만하게 보였기 때문에 자꾸 들어오는 거잖아요. 응?
그럼 그렇게 많은 외침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면 대부분 우리가 약했을 때는 피난을 가야죠. 우리가 강하면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약한 피난 가야 되는데 동지약 뜨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하면 죽겠지? 눈 깜박하고 일어나 보니까 막 주변에 적군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조상들이 항상 빨리 움직여야 돼요. 도망가도 빨리. 그 급한 성격이 우리 지금 DNA에 스며들어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 시험 공부할 때 급한 성격이에요. 빨리 하지 않으면 도망도 못 가고 또 빨리 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이익을 못 받다 보니까 그런 게 생겨요. 공부에는 이게 아주 제가 첫 번째로 얘기할 정도로 공부 못하는 데는 중요한 원인이에요. 조금만 천천히 하면 될 걸 너무 빨리 하려다 보니까 안 한 거하고 똑같은 거야. 밥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요새 뭐 몇 분 걸리는지 모르겠는데 밥 뭐 한 전기밥솥 보통 몇 분 정도 걸리나요? 10분? 20분? 그렇게 빨리 돼요? 그래 하여튼 좋아. 20분 정도 돼야 이게 밥이 되는데 마음이 급해서 한 15분 만에 전기 뽑아버리고 밥 먹으면 밥이 되냐고 그게 뜸이 안 들어서 그런 형태가 계속 반복이 돼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정화를 해야 돼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은 다른 건 몰라도 명심하세요. 성격 구체. 그 성격 중에 첫 번째 얘기한 게 그 조급한 성격, 소심하고 꼼꼼하다는 것이 여러분 제가 꼼꼼하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다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집에서 하도 너같이 덜렁거리는 놈 처음 봤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봤을 거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사실 내면적으로는 너무 꼼꼼하다는 얘기예요. 즉 시간은 1시간 주어지는데 그 꼼꼼함으로 보면 4시간이 걸려야 완성될 일을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럼 안 되는 거죠. 완성이 안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응? 여러분도 엄마가 막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여러분 뭐 만들어준다고 엄마가 한 1시간 기다려라 그러면 그거 맛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열부터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냥 그 있는 거 그거라도 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고. 응? 그래서 성격을 좀 스스로 어디 성격 고치는 학원이 있으면 좀 여러분 다 단체 수강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아니면은 성격을 좀 죽여야 됩니다. 스스로 무슨 돌을 쌓는 기분으로. 무슨 얘기겠어요? 소심하고 좀 해당되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 절반은 돼요. 절반 되는데 소심하고 그 다음 너무 꼼꼼한 성격.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공부할 거를 완전히 크게 정해놓고 그 중에 자기 한 걸 보니까 별로 없잖아. 없으니까 나머지 거를 채우기 위하는데 그 나머지 거를 갖다가 채워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도 모르고 그걸 다 채운다고 성적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적은 그야말로 문제 보니까 본 적은 있지만 풀려니까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는. 그래서 결국 시험 다 끝나고 나면 한 놈이 어떤 애가 한 줄로 그었다는 애보다 오히려 성적이 안 나오는 이런 현상들이 나올 수 있다. 지금까지는 그랬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자. 그렇다면 안에서 튀어나온다는 건 무슨 얘기냐. 어떤 지금 하고 있는 걸 꾸준히 하면서 욕심 부리지 말고 일단 내가 30문제 중에서 뭐 15개면 15개 또 성적이 더 낮은 학생은 10개 정도는 이 정도만 하면 된다니까 그걸 가지고 한번 자기가 해보자. 그래서 조금 있으면 무료 특강으로 클립형 강의라는 게 있어요. 이번에 그거 제가 만들게 돼서 상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그 EBSI의 클립형 강의, 그러니까 EBS니까 무료니까 클립형 강의라고 있는데 그게 지금 제 생각에 10분짜리를 가지고 한 70강 정도를 만들어요. 그럼 10분짜리 70강 정도면 뭐 몇 분이에요? 700분. 시간 없다는 얘기면 안 돼. 마음 먹고 아침에 시작하면 700분이면 10시간 남짓이죠. 마음만 먹으면은 충분하게 그날도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양이에요. 10분짜리로. 그 10분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한 5분은 공식과 개념 유도 설명. 나머지 5분 동안은 기출문제와 나올 만한 문제가 같이 10분에 진짜 아기자기하게 어떤 한 패턴에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많으면 100까지 갈 수도 있어요. 100강까지. 원래 지금 50강인데 지금 제가 마음대로 70강으로 늘려놨는데 내 생각에 아무래도 좀 필요하다면 더 갈 수도 있어요. 자, 이게 뭐냐? 그러면 한 700분 정도를 투자했을 때 어느 정도를 맞을 수 있느냐? 일단 100점 만점에서 한 60점짜리는 맞을 수 있어요. 원점수 기준으로. 근데도 안 해요? 그럼 말도 안 되지. 그 정도 같으면 달달 외우겠습니다라도 얘기 나와야 돼요. 그게 그냥 예사롭게 만든 게 아니란 걸 분명히 명심하게 알아두세요. 싼 게 비지떡이란 말이 있지만 비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뭐 무료 강의에 더 좋은 걸 해주십니까? 저는 폴수학 수강생들이 모든 걸 다 유료로 한다면 부담이 많이 되죠. 그래서 일부 절반 정도는 그래도 무료하고 이렇게 되면 잘 희석시켜보면 또 다시 평균적으로 좀 싸지잖아요. 그렇지 유료 무료의 기준이 없습니다. 구별이. 무슨 말이겠어요? 그래서 그런 강의가 뭐 한참 시험 직전에 나오는 게 아니라 아마 다음 주에 제작이 시작해서 그 다음 주에 끝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간에 이제 들으면서 메모 좀 했었을 텐데 메모한 것들이 이제 교재로 아주 얇게 한 50장 정도 되는 교재로 해서 문제까지 다 실려서 나올 거니까 제가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지금 포기 완전히 해야 되겠다. 또 성적이 완전히 바닥에 있어서 뭐 등급 얘기가 그렇다는 학생은 일단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안에서부터 출발하는 기분으로 그것부터 먼저 한자예요. 그걸 하고 나면 요전에 막 수능 특강이나 폴수학 업그레이드 보면서 이해 안 됐던 문제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중요한 문제를 다 찍을 거예요. 업그레이드 폴수학도 금년에 좀 더 유력한 문제, 뭐 수능 특강도 마찬가지. 그럼 그 번호들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올려줄 거거든요. 그럼 그 다음 단계는 아직 보니까 수능이 좀 한 두세 달 남았다는 거야. 두세 달 남았으면 두세 달 동안에 그 다음에 그 중요 문제를 다시 한번 체크해서 들어가 보세요. 최소한 5문제 이상 그대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무슨 말이세요? 그래서 확대를 해나가. 나머지 한 줄 긋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게 뭐 난이도, 하, 중, 상, 교재, 연습 문제, 문제풀이, 개념책 이걸 다 하려다 보니까 그게 욕심만 많은 거예요. 효율성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그것만 하면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거예요. 소심하게는. 그 학생은 하나도 안 하는 학생들이에요. 하나도 안 하는 학생들이 시작 전에 꼭 이것만 하면 되냐고 물어봐요. 그때 제가 그거라도 해라 그래요. 그럼 학교에서도 수업 받잖아요. 모의고사도 보고 학교에서도 또 수업도 받고 나름대로 인강도 이것저것 주소 듣고 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가지고 하면 그게 조금씩 추가가 돼. 다만 일부 강의는 제한을 해야 돼요. 제한은 약간 배제해야 돼. 너무 욕심부리면 안 돼요. 이게 너무 어울리지 않는 거하고 혼합해서 먹다 보면 역효과가 납니다. 원래 의도가 있는데. 짜장면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일반적으로. 배고플 때 기준. 맛있죠? 또 밤에도 라면 가끔 그 먹으면 라면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네. 맛있지만 두 개를 섞어보세요. 그러면 개도 안 먹어요. 돼지밥이 됩니다. 돼지밥. 지금 무슨 알겠어요? 이 흐름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해야 돼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지금 폴수학에서 강의라든가 교재에서 나온 내용들은 그 얘기들은 여러분이 병이 걸린 상태에서 제 나름대로의 처방이에요. 근데 이게 그 특징이 있다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 최소한의 처방입니다. 여러분 몸에 부담을 주지 않는 최소한의 처방이에요. 정말 최소한을 이 정도는 해가지고 시험을 보면 그래도 체면 유지는 된다 이런 처방인데 기껏 그렇게 최소한 처방을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자꾸 하나라도 더 하면 좋을 거라고 계속 붙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짜장이면 짜장이고 라면 가야 되는데 두 개를 섞어서 많아지는 더 이익 보는 그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 점을 명심해야 돼요. 알겠어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아까 성격을 고쳐 성적을 높인다 그랬어요. 두 번째도 역시 성격을 고쳐야 돼요. 성격을 고치면 좋아져요. 두 번째 고쳐야 될 성격은 우울증입니다. 자기 비하, 우울, 조울,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자기를 스스로 깎아내리면서 특히 오늘 좀 비축축 내리죠? 비축축 내리면 이렇게 아주 그냥 부정적이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센치해진다 그러나요? 센티멘탈해진다? 이런 느낌을 가지면 공부는 안 돼요. 왜냐면 그 학생들은 우울한 동안은 공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긍정적인 마음을 자꾸 가지라 그러잖아요. 긍정적인 마음을 자꾸 가지면 가질수록 성적이 올라가요. 어떤 비 오죠? 비 오면 어떤 짜증냈을 거예요. 어제처럼 더웠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서울 어제 그 더위가 계속 간다면 지금 33도야 서울. 그럼 또 덥다고 난리셨을 거 아니에요? 비 오면 비가 싫고 오늘 비가 오면 그래도 어제처럼 무덥던 것보다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비도 좀 맞고 날씨도 약간 그래도 좀 시원해지고 이런 느낌으로 긍정적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항상 우울하게 부정적 생각을 가지면 수학 성적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약간 미친 것처럼 웃고 다니세요. 여러분이 침울하면요 성적은 무섭게 잘라져요.
공부한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문제가 여러분을 속이게 됩니다. 수능에서. 특히 맨 첫 번째 언어영역 같은 거 있죠. 물어본 질문의 말뜻을 모르게 돼요. 그 우울한 성격 때문에. 자신감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밝아야 되는데 그게 가족의 협조가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보면 가족들이 협조가 맹목적인 사람 때문에 안 돼요. 제가 가끔 부모님들 이제 부모님들 가끔 뵈면 막 학생회에서 상담할 때 보면 제가 중간에 보통 카트를 해요. 부모 잘못됐네요. 애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얘가 요즘에 근현대사가 하나가 나갔는데 그게 어떤 문제였고 그게 지난달에 뭐 어디 나왔던 책에 나왔던 건데 얘가 그냥 뭐 깜빡했다네부터 시작해서 성적이 몇 % 향상됐고 뭐 각 사이트별로 보면 좀 하나 있는데 저는 입시는 하나 있는데 각 사이트별로 보면 뭐 어디 사이트에서 얘가 지금 이거는 몇 등급인데 뭐 어디는 보니까 뭐 몇 등급이고 얘가 이렇게 가서 막 이렇게 하는데요. 그건 잘난 엄마가 아니에요. 성적에 대해서는 무관해야 됩니다. 그럼 가장 좋은 학부형은 뭐냐? 요새 수능이 무슨 과목을 보는지를 모르시면 돼요. 왜냐면 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져준다고 애 성적이 높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애들이 자꾸 엉망진창이 돼요. 제대로 해야 되는데 원래 급한 성격에다가 엄마 급한 성격, 아빠 급한 성격 같이 더해놓으면 집에 완전히 KTX가 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는 게 아니야. 다들 마음만 바쁘지. 계획 세우고. 응? 그러니까 이게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애를 안 건들죠. 여러분 대부분 지금 집에서 봐주고 있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한바탕 할 것도 막 약을 드시면서 막 삭히는 겁니다. 저게 수험생이니까 우리도 몇 달만 기다리자. 아주 몇 달 기다려 저걸 던져버리자. 옛날 같으면 나가! 그랬을 텐데 요즘 나가! 해보니까 진짜 나가. 그럼 이거 나가라 해놓고 잡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집에서도 막 꾹꾹 참고 있어요. 가족끼리 잘 지내라는 건 아니에요. 관여하지 마세요. 너무. 알겠어요? 서로 관여하면 안 됩니다. 가족이 아니면 싸울 일도 없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가족은 그래도 엄청 가깝잖아요. 엘리베이터에서 갑자기 만난 사람하고 싸워요? 드물죠? 뭐 살짝 스쳤는데 죄송합니다. 먼저 가시죠. 고맙습니다. 별짓 다 해요. 원래 집에도 그렇게 해야 돼요. 집에서도. 가족과 관계에 갈등이 생기잖아요. 갈등 생기면 공부가 안 되니까. 응? 공부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뭐 이런 얘기 할지 모르는데 몇몇 학생은요. 그 뜻을 제가 작년에 좀 알았는데 어떤 학생이 선생님 저희 집은 콩가루 집안입니다. 공부 좀 해보려고 그러면 시끄러워서 못하겠습니다. 뭐 엄마 아빠 싸워요. 교대로 나가요. 막 별 얘기를 얘기 들어보니까 참 너가 그런 환경이면 공부하긴 어렵겠지만 무시해라. 너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나 조언을 했는데 그렇게 조언해서 그런지 몰라도 연대 들어갔습니다. 초기에는 뭐 수도권도 갈듯 말듯 하던 신경 쓰지 말라 이거예요. 응? 그래서 가족 간에 너무 애정 과시하지 마시고요. 그냥 오늘 만약에 집이 없으면 어디 갈 거예요? 집에 가요. 갔더니 그래서 언니가 자기 공부하니까 저리 가달라. 그러면 한쪽으로 피하세요. 무슨 말 있어요? 집에 강아지 있으면 개 치워놓고 거기서 공부하면 되겠지. 강아지가 뭐라고 하겠어요? 얘기 안 하겠지. 집에서 그렇게 하고 또 뭐 혹시 밥이 집에 남으면 그거 먹고 없으면 굶고 이렇게 좀 여유를 가져야 되는데 집에 너무 기대를 해요. 응? 간섭은 하지 말라면서 기대는 해. 그래서 그런 가족적인 문제가 갈등이 심하면 공부에 방해가 돼. 근데 도저히 가족도 성격을 여러분 오늘 가갖고 또 그러겠어요? 가서 엄마 아빠 집합시켜놓고 내가 지금 폴세미나 갔다 왔는데 엄마 아빠 앞으로 성격 좀 고치고 자제 좀 하고 나 좀 공부 좀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부모님이 갑자기 성격이 고쳐지냐고. 못 고치죠. 그 부모님은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로부터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에. 응? 그래서 아까 제가 성격 고쳐라는 것이 여러분 우울해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긍정적이고 부정적이고. 그러면 공부하는 게 입력이 반대로 돼요. 분명히 들어가면서
2 곱하기 3은 6 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눈으로 보고. 근데 머리의 저장은 3 곱하기 4가 6이라는 거야. 이렇게 잘못되는 거야. 그게 그만큼 우울하면 좋잖아. 근데 왜 우울하겠어요? 이유. 우울한 이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움직이지 않으면서 너무 꿈을 크게 가지니까 그래요. 학교에서 그렇죠. 큰 꿈을 가져라. 그래야 반이라도 이룬다. 제 생각에는 큰 꿈을 가지면 하나도 못 이룹니다. 차라리 자기한테 어느 정도 걸맞게 해서 꿈을 점차 키워나가야지. 점차 키워나간다. 지금 아까 우리 수학성적 높이듯이 점차 키워나간다 이렇게 가야지. 한꺼번에 큰 꿈을 해서 적어도 안 되면 뭐 반은 이루겠지. 이런 생각 때문에 하나도 못 갖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로 들었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돈 달래 할 때 뭐 사달라 할 때 보세요. 엄마한테도 엄마 너 이거 하나 사주세요. 그렇게 해서 얼마냐? 그러면은 뭐 얼마다 금액을 얘기했는데 뭐 사달라는 것도 있겠지만 용돈도 있겠죠. 엄마가 납득할 만한 금액을 얘기했을 땐 주죠. 근데 납득한 범위를 넘어서면 하나도 안 주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그 우울하거나 이런 것들을 가진 이유는 여러분의 나쁜 성격 중에 하나, 그거는 물론 부모님부터 물려받았어요. 주변 환경도 관련돼 있어. 비교하는 거죠. 아, 남들은 엄청 공부를 많이 했을 텐데 나는 뭐 지금 뭐 공부를 별로 해놓은 게 없다. 누구는 뭐 어느 정도까지 했다는데 나는 뭐 이거밖에 못했다. 이렇게 해서 자꾸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 좌절 때문에 하나도 안 하게 돼요. 엄두가 안 나기 때문에. 왜? 이걸 해봤자 별로 없다고 자꾸 생각하니까. 그 남 비교하는 성격을 먼저 죽여야 되는데, 제가 오늘 지금 성격 얘기를 많이 강조하는데 원래는 3시간 내내 성격 얘기만 하려고 그랬어요. 그만큼 지금 성격을 갖추는 것이 중요해요. 집에도 엄마 아빠들이 좀 불행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똑같아요. 너무 기대치가 크고 비교가 많은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거나 현재 상황에 만족을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비교하게 되죠. 응?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것 때문에 아주 지금 넌저리가 나죠. 그 안에 계속 비교되어 오고. 또 여기서 이제 일부 불행한 학생들은 가족의 형제 자매지간도 비교가 되죠. 무슨 얘기있어요? 그 집에서도 계속 깨죠. 아니, 그러다 보니까 계속 우울해지고 왜 나만 자꾸 이럴까 이렇게 침착하게 되는데 이거를 누가 고쳐줄 수 있느냐? 본인이 고칠 수 있어요. 본인이 만족도를 많이 높여야 돼요. 가서 내가 뭐가 부족하다, 뭐가 안 됐다, 뭐 어떻다 이걸 생각하지 말고요. 그거보다는 그래도 일단은 나는 그래도 살아있는 게 다행이다. 딱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여러분은 행복합니다. 지금 살아있는 것도 어디예요? 지금 병원에 우리가 안 누워있는 것도 다행이죠. 응? 선생님, 저는 저 병이 좀 어느 정도 있어서 사실 약간 우울하거든요. 그 병도 여러분이 긍정적 마음을 가지면 절반 정도는 자연 치료가 돼요. 저 병들의 원인 중에서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하게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 몸 안에 그런 질환들이 스트레스 원인이 많아요. 스트레스가 왜 생기느냐? 스트레스가 생긴 것은 자꾸 남들하고 비교하고 자기 자신을 자꾸 너무 우습게만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우울해서 그 스트레스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프로 여기 딱 나가잖아요. 나가면은 정말 기분 좋게 생활하세요. 공부가 저절로 잘 돼요. 공부를 하고 이제 책을 보고 있는데 눈물이 툭툭 떨어져. 책에. 뭐 영화 찍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지금 갖지 못한 거를 갖고 자꾸. 어떤 학생은, 내가 지금 전과목 과외를 좀 유명 선생님들한테 배웠으면 내가 성적이 높아질 텐데 우리 집에는 지금 형편이 안 돼서 인강도 제대로 못 듣고 있는 판이다. 그래서 난 공부를 못한다. 천만의 말씀이야. 그리고 재벌집이나 아주 초부잣집 애들은 다 5, 1등급 나오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연관 없는 것을 여러분의 큰 이유로 자꾸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이 공부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 것은 90%가 여러분이 잘못한 거예요. 만약 여러분 잘못이 아니려면 이래야 돼요. 집에서 공부 좀 빡 하려니까 아빠가 갑자기 확 들어오시더니 불을 끄고 책을 던져버리고 찢어버리고 너가 내 눈 속일 것 같아? 내가 이때쯤 너 공부 시작할 줄 알았어. 공부 꼭 봐. 그래서 자는 체 하고 있다가 1시간 있다가 초를 어디서 구해가지고 와서
초를 이렇게 딱 켜놓고 공부에도 집중하는데 엄마가 가서 들어버려요. 초는 돈이 아니냐? 이러면서. 이러면 여러분 책임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를 못했다면. 생각보다 그런 여러 가지 방해 요소는 없어요. 결국 책임이 여러분한테 있는 겁니다. 책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좋은 강의가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좋은 강의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있는 거나 우선하세요. 응? 성격을 그렇잖아요. 누가 봐도 넌 참 성격 좋다 얘가 무던하네. 정말 그렇게 되면 일단 남은 기간에도 등급이 쑥쑥 커요. 진짜 놀랍게 올라갑니다. 그 성격 하나 고쳤을 뿐인데 뭐 꼭 CF 같은데 성격 하나 고쳤을 뿐인데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성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 성격을 여러분이 못 고칩니다. 여러분 뭐 잘한 게 있어야 고칠 거 아니에요. 니나 잘해라 뭐 그것이지. 엄마 좀 제발 그런 성격 좀 하자. 아 니나 잘해. 너 공부나 좀 잘하면서 얘기해봐. 이렇게 그럼 네 성격은 뭐? 네 성격은 이렇게 또 얘기를 해서 남 성격까지 못 고치지만 여러분 오늘부터 좀 즐겁게 지내세요. 응? 남은 기간에 성적을 올리고 싶은 두 번째 방법. 성격은 일단 그 정도 얘기하고 어차피 이따 또 얘기할 거니까 오늘부터요 남한테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여기 제가 갔다 왔는데 지금 뭐 송파인가 어딘가 스튜디오가 있어서 아침에 녹화 때문에 거기를 지금 갔다 이제 오면서 지금 지하철 타고 오는데 옷이 무슨 응원 가는 사람들 막 분위기예요 이게. 그리고 막 얘기해요. 월드컵 중계인가 뭐 그런 게 있어요? 언제 있어요? 몰라야 돼요 수험생은. 여러분이 월드컵 응원을 안 하면 애국자가 아닙니까? 애국자가 되려면요 이럴 때일수록 자기 공부를 해야 돼요. 남일의 간섭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대로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저녁에 월드컵 중계가 뭐 있다고 셈쳐. 근데 오늘 전 국민이 여러분을 도와줄 거예요. 좋을만 하면 와! 하면서 정말 시끄러워. 그렇게 여러분은 많은 그 동네 사람들이 협조를 받아가면서 오늘 저녁에 뭐 하나라도 많이 해야 되겠다 생각하지 말고 오늘 그래도 내가 어느 부분은 정리하고 잔다. 무시 안 했죠? 오늘 내가 이건 좀 하겠다. 오늘 졸릴 텐데 저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뭐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도 아닌데 졸만하면 시끄럽게 하고 오니까 도와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응원을 하는 것은 나쁜 사람입니다. 오늘 TV가 궁금하면 다음 월드컵 때도 볼 기회가 없어요. 자 얘기했죠. 월드컵 보려면 현지에 가서 보라고. 현지에 가서 볼 정도가 되려면 지금 남아있는 기간에 자기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 지금 성적 누가 대신 올려준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좀 할 게 많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진짜 이거 공부하다 보면 저거 안 되고 저거 오면 이거 안 되고 같은 과목을 공부해도 앞에 오면 뒤가 그냥 그립고 뒤에 가면 앞에 잊어먹었고 막 울고 싶은데 그 시간 부족하다면서 가서 또 TV를 보고 있다 이거예요. 그 친구들이랑 막 어울려서 응원을 하고 마치 그러면 애국자인 것처럼. 자기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오늘 응원 나온 사람들은요 애국자가 아니라 애국자 반대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국가의 짐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먹을 것 정도도 챙기지 못하고 국가에 의존을 한다고. 남이 벌어놓은 거 가지고 복지 혜택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그런 걸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럼 어린 거예요. 나라가 원하는 것은 자기 일을 자기가 충분하게 성실하게 해서 여러분은 지금 현재 금년 수능 준비죠. 그거를 착실하게 해서 나중에 나라의 그 막말로 예산이 바닥이 나도 여러분을 안 도와줄 정도로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금년 1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 한번 얘기해요. 여러분한테 제가 언제 대학 꼭 가야 된다고 강조한 적 있어요? 성적이 높아야 된다고 강조한 적 있습니까? 아니에요. 성적이 높은 순으로 나중에 잘 살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응?
또 여러분아, 제가 성실하게 살아라는 얘기도 안 해요. 성실하게 살아서 나중에 그러면 엄청 잘 될까 하면요, 잘 된다는 기준이 애매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이 공부를 왜 여러분아 자꾸 강조하느냐, 금년 수능 준비는 이런 기회가 없으면 여러분을 바꿀 기회가 없습니다. 이럴 때가 아니면 여러분을 한번 바꿔볼 기회가 없다고. 왜? 여러분 지금 성적도 좀 높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성격이 나빠서 그렇다 내가. 그럼 성격을 이번에 고쳐봐야 돼. 왜? 성격을 고쳐야 앞으로 몇 년 후에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해요. 물론 여러분들을 막 만나고 싶은 사람이 많으면 귀찮겠지만 만나고 싶어 한다. 아니면 여러분을 피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 결혼을 하죠? 자녀들이 여러분을 무시합니다. 얘기하고 있는데 가버려요. 그때 가서 다시 고쳐보려면 힘들어요. 금년에 변신을 해야 돼요. 응? 그래서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대학은 안 가도 돼요. 대학은 안 가도 된다고. 제가 일부 반에서는 얘기했지만, 자기 아들 같으면 대학 너 좋은 데 가야 된다. 너 인생에 좌우된다. 좋은 데 가야 좋은 친구들도 만나고, 그 배경이 되니까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성적 정리하고 대학 꼭 가야지. 대학도 안 가면 너 사람 취급도 안 당한다. 집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여러분한테는 대학을 왜 갑니까? 이렇게 얘기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저는 더 험합니다. 응? 더 험해요. 그리고 진짜 글로벌 시대거든요. 진짜 글로벌 시대야. 진짜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공부를 엄청 하지 않으면 갈 데가 없어요. 우리끼리 얘기하면 집구석에만 있어야 돼. 나갈 데가 없어요. 게다가 나가고 싶지 않아서 안 나가는 건 좋은데 돈도 없는 거야. 제가 제일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돈이죠. 돈을 벌기 위해서 또 공부한다. 그럼 선생님, 돈이 인생의 목적입니까? 중요한 수단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공부를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열심히 하죠? 공부한 페이지 있잖아요. 10만원짜리 수표로 덮은 것보다 더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엄마 아빠한테 뻥쳐갖고 시사기 2, 3만원 가짜로 뜯어내는 그런 거 비교는 안 됩니다. 왜 남한테 뜯어냅니까? 스스로 만들면 되는데. 정말 금년에 여러분 공부한 것이 나중에 돈으로 환산되면 무식합니다. 그 공부한 페이지를 10만원짜리 수표가 아니라 100만원짜리 수표로 도배할 정도로 공부를 해야 돼요. 대학 가는 거는 별개 문제예요. 대학 가면 여러분 다 실망해요. 왜 실망하느냐? 역시 기대가 크기 때문에. 대학에서 여러분한테 별다른 거 가르쳐주지도 않아요. 대학 가면 좋은 친구 만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무슨 놈의 좋은 친구, 얼어 죽을 좋은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이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는 만큼 걔들도 여러분은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왜? 너무 자기에 대한 준비를 게을리 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 하는데 왜 협조를 해야 됩니까? 혼자 하면 되지. 협조하는 건 너무너무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얘기 좋아하지 마세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백지장이라는 게 A4 용지 한 장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걸 혼자 들고 가지 뭐 하려고 둘이 들고 갑니까? 그게 찌르기 따갈 맞지. 그렇게 불필요한 행동들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혼자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생각보다 우수합니다 지금. 다만 재는 초점. 이거 똑같이 어떤 사람들은 배추 장사, 자기는 배추밭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누가 와서 물어봐요. 너 무 몇 개냐? 하나도 없다죠. 그게 지금 9등급이에요. 기준은 무로 했기 때문에 배추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게 수능 성적이고 대학 입학일 뿐이에요. 직업이고 뭐고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직업을 갖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지금 수능이에요. 또 이 수능을 거치면 성격을 고치세요. 좀 내년 되면요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너 많이 변했다. 이런 얘기 듣지 마세요. 너 많이 이뻐졌다. 그 전에 안 이뻤다는 얘기잖아. 저도 방금 EBS 스튜디오에서 분장하는데 분장 다 끝나고 나오니까 제가 분장하면서 그랬어요. 저 분장 현재 오랬는데 분장 나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주 약하게 해주세요. 해야 된다면.
안 하면 안 됩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뭐 옆에 뭐 톤이 맞아야 된다나? 너무 튀면 안 된다는 거야. 혼자 분장을 안 해가지고. 그래서 뭐, 그 최대한 약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냈다 나왔더니, 선생님, 5년은 젊어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10년은 젊어 보이시네요. 그 얘기가 바꿔 말하면 내가 현재 보이는 것보다 5살, 10살 많이 보였다는 얘기잖아요. 어? 그런 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야, 너 진짜 한번 같이 있고 싶다. 한쪽에서 막 계속 인상 막 쓰고 있고, 그걸 같이 가면 빨리 자리를 뜨고 싶어요. 그래서 돈 버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여러분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착한다니까 무슨 선행을 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남들도 존중해주고, 여러분이 스스로 만족하고 우울해지면요, 얼굴도 편해요. 그러다가 저기 보세요. 저 성형외과 있죠, 성형외과. 성형외과에 가서 줄 서서 카운터에 앉아있는 사람, 만약에 제가 가서 현장에 목격은 안 봐도 그런 걸 비디오니까 진짜 고칠 필요 없는 사람들이 90%라고 생각을 해요. 왜 자꾸 고쳐놔? 그러니까 이거지. 이걸 고쳐놓으니까 다른 게 안 맞는 거지. 또 이걸 하다 보니까 저게 부족하고. 그럼 나중에 가족도 몰라볼 거 아니에요. 잘못 고치다가 보면. 응?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매력은 외형적인 것도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 착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좀 좋아하고 많으세요. 많이 양보도 하고, 쥐어뜯고 싸우지 말고, 양보도 하고, 바보처럼 양보하고. 여러분 바보처럼 양보하면 상대방이 생각했을 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누가 막 뭐라고 막 야단을 치고 자기 주장을 얘기하면서도 속으로 이미 본인이 억지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본인이 억지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두아이고 막 주장하죠, 자기 주장을. 그걸 바보처럼 수용을 해주면 상대가 더 미안하게 생각해요. 무슨 말이겠어요? 집에서 엄마 아빠한테 야단 맞을 때, 특히 아빠한테 야단 맞을 때도 한 대 더 맞는 이유가 아빠가 얘기를 안 참으시다 보니까 내가 좀 약간 무리하게 얘기하고 있다, 무드가. 그래서 굉장히 속으로 미안을 하고 있어. 그래서 굉장히 미안해서 이제, 내가 이제 뭔가 당근과 채찍처럼 야단을 쳤으니, 할 수 없이 얘가 너무 우울하면 안 되니까 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서 한 달 전부터 사달라고 조르는 것을 사주려고 마음을 이제 먹어서 이제 딱 끝나면서는, 너 한 달 전에 나한테 뭐 사달라 했는데 그게 뭐였니? 하면 얘가 막 울면 그거 뭔데 어디서 파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딱 무마를 해야 되는데 얘가 중간에 픽 나가면서 문을 꽉 닫고 나간다든지 말은 하는데 표정에 아니 뭘 잘했다고 지금 나한테 이런 표정을 지니까 이게 바뀌는 거예요. 본인도 잘못하고 지금 좀 무리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러니 가족도 이해를 그렇게 못 시키는데 남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남들한테 착하게 보이는 거, 바보스럽게 보이는 거 중요한 무기입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여러분이 어렵잖아요. 아니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어렵잖아 지금. 그런 상황일 때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게 완벽하게 가지고 있을 때는 고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아주 너무 건강해. 너무 건강해서 돌아버리겠어. 근데 너무 건강해서 돌아버린 사람들이 자기 건강 걱정하지 않아요. 어딘가 조금씩 아파져요. 그래서 우리 몸에 병 생기는 건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몸이 경고입니다. 너 이 상태로 계속 나가면 안 된다. 경고를 해주는 거야. 그래야 관심을 갖지. 만약에 경고 안 해주면 아프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걸어가다 죽어버리겠죠? 난이 뜯어보니까 암이었대. 이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케이크 다 됐어요? 네.